75쪽에 오른쪽에 빈 공간이 많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 두셔야 되는데, 이제 세로로 길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느낌으로 좀 크게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적어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집합과 집합이 두 개 나왔을 때 이제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게 될 거고, 사실 알고전이나 그린 수준에서는 심화된 버전의 집합 문제들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약간 좀 호들갑이 아닐까 싶긴 하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집합 문제, 좀 심화된 문제를 풀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거기 때문에 집합 3개 이상부터는 조금 헤비하기 때문에 그건 다루지 않을 거고요. 집합 2개가 나왔을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그려져 있는 거 말고 이외의 케이스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간의 포함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막연하거나 좀 막막하거나 좀 할 때는 이 6개 중에서 분명히 범인이 있겠다라는 마인드로 출발하시는 게 되게 좋을 거야. 1번은 당연히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겠죠. A집합과 B집합 그리고 서로 간의 교집합이 무난하게 있는 상황.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1번으로 나오겠죠. 한 90% 이상은. 근데 이제 다른 케이스들이 약간 좀 예외성이 있기 때문에 2번이요. A집합과 B집합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케이스도 충분히 존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봐. 3번은 A집합과 B집합이 교집합이 없는, 그렇죠, 서로서의 관계긴 한데, 그러면 3번과 5번이 서로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5번도 마찬가지로 서로서긴 해요. 근데 3번은 A랑 B의 반대부분, 즉 이제 쩌리 파트에 다른 원소가 존재하는 상황이 될 거고, 얘는 전체 집합을 완벽하게 남북 마냥 이렇게 A랑 B가 갈라치기 하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5번은 A 여집합 B인 거예요? 그런 느낌이겠네요. 네, A의 반대가 B고 B의 반대가 A, 순수하게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4번은 뭐 4번이 이제 1번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A가 B를 먹고 있는 상황, 아니면은 뭐 B가 A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 A가 B를 먹고 있는 상황이나 B가 A를 먹고 있는 상황이나 어차피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굳이 따로 적지는 않았어요. 5번 방금 설명했고, 6번은 이제 A집합과 B집합이 교집합을 갖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1번 상황과 되게 비슷하긴 하지만 뭐가 없는 경우, A 합 B에 여집합 파트가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6개의 범위 말고는 다른 건 존재하지 않을 거고, 여기에서 분명히 뭐든 간에 범인이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그림 정도만 그리고 뭐 이런 관계구나 라고 하는 것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다 적으셨다면은 제가 나눠준 프린트로 가죠. 이 프린트는 이제 마플교과서라는 교재고요. 자, 이 프린트랑 알구전 책을 동시다발적으로 보면 좋긴 하거든. 알구전 70페이지 펴볼래요? 70페이지에 17번 보시면요, 딱 그 문제 하나가 멱집합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17번 밑에다가 멱집합이라고 써두시면 되고요. 이거는 굉장히 심화된 내용이라서 사실 개념 설명을 하는 반에 설명하는 게 조금 맞나 싶긴 한데, 그래도 알고 전에 문제는 있으니까. 영어로는 파워셋이라고 해요. 파워, 모르는 사람 없죠. 파워라고 하는 단어는 뭐 거의 태어났을 때부터 많이 봤을 거니까. 근데 저 파워라고 하는 단어도 실제로 사전에 검색해 보시면 뜻이 수십 개가 있어요. 수학적인 의미로는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혹시 유튜브에서 뭐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은 막 유튜브 막 검색하면 막 쓸데없는 것들 막 되게 많이 있잖아. 파워타워. 오, 맞아요. 파워타워라고 하는 게 이름이 이렇게 지수의 지수를 계속 쌓는 느낌으로 하는 이런 함수를 이제 파워타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멱이라고 하는 저 파워가 의미하는 게 뭔가 계속 쌓는다 같은 느낌으로 알고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뭐 몇 급수라고 하는 것도 배울 수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A집합이 1, 2, 3이라고 하는 원소 3개 있는 거라고 해봅시다. 부분집합 몇 개요? 부분집합이요? 8개. 그렇죠. 부분집합 한번 다 나열해 봅시다. 불러. 얘부터 불러야죠. 0. 1, 2, 3, 1, 2, 1, 3, 2, 3, 1, 2, 4. 옳지.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원소로 하는 집합을 A 집합의 멱집합 파워셋이라고 해요. 그럼 A보다 A를 부분 집합으로 가진 사람 애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을 집합으로 하는 집합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하는 집합이요? 네네네.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죠. 말만 한번 써주세요. 바우셋에 그러니까 A의 부분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하는 집합이 P예요. 집합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는 A를 부분 집합으로 한다는 거잖아.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하는 부분 집합을 원소로 하는이라고 할게요. 저 8개를 원소로 가지는 A. 하는이라보단 가지는 집합을 그 집합의 멱집합 파워셋이라고 한답니다. 그거 외에 더 빠져도 상관없나요? 아니요, 딱 이것만 모아놓은 거. 아. 파워셋이라고 해서 앞에 P를 붙인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알고 전에 있는 17번 문제는 공집합 기호 그리고 숫자 1 그리고 집합으로 묶어낸 1이죠. 자, 이거 조금 고되지만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라고? 0, 1 혼자 쌓여져 있는 이 친구. 자, 일단 A 집합도 여전히 원소는 몇 개야? 3개라서 이 부분 집합 개수는 8개일 거고 그 8개 Let's go. 네, 일단 여기서 말하는 공집합은 이거랑은 별개입니다. 실제 아무것도 없는 요거. 또 집합 0, 오케이. 집합 1, 집합 1.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2개니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018, 이거 1, 으아! 그리고 1, 1, 0, 1, 1. 옳지. 그렇게 말이죠. 으아! 이렇게. 어우, 힘들었다. 약간 외계어 같은. 이 정도로 나열하면은 거기 17번에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는 솔직히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너네들 일부러 헷갈리려고 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 프린트에는 멱집합의 뭐 정확한 정의랑 멱집합의 성질들 적혀 있는데 뭐 그거는 그냥 그러려니 이해해 주시면 될 거고 조금 더 특별하게 하나 좀 중요한 성질 예를 들어서 어떤 B집합이 스몰 b1, b2, b3 해서부터 bn개까지 해서 B집합의 원소 개수가 n개인 집합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nb가 지금 몇이라고? N제곱. n이라면 약간 겹치니까 k개라고 할게요. B집합의 원소 개수가 k개라고 한다면 B집합의 파워셋은 멱집합은 원소 개수가 몇 개짜리겠어요? K제곱, K제곱. 2의 k승계일 거예요. 아.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될까요? 네. 왜냐면 부분 집합 개수랑 같으니까. 아니. 그러면요, 봐봐. 뇌절이다, 뇌절. 뇌절이에요. 이거에다 또 파워를 붙이겠어요, 설마? 이건 몇 개일까요? 2의 K승의 K승? 2의 k승 되겠죠. 이걸 무한 반복하면 2 마지막에 K승. 계속 쌓일 겁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물어보지 않을 거고. 자, 이 연습이나 해보자고. 자, BK는 좀 그러니까 B1, B2, B3 정도까지만 하죠. 아니다, 하나만 더 B4. 자, 그러면 B집합 원소 개수 몇 개야? 4개죠. 그러면 B집합의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겠다? 16개. 그렇지. 16개면 이 B집합의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의 16승계다라고만 해주면 되는 거야. 아, 그냥 계속 위로 올리는 거네요. 그런 느낌이겠죠. 2의 16승은 너무나 큰 숫자니까 굳이 이거를 몇이라고 밝혀낼 필요는 없을 거고 이런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다라는 거. 개수 정도만 얻어내고 멱집합이 여러 의미를 갖고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거기 밑에 프린트에 보기 1번, 2번 있죠? 그 두 문제만 한번 깔짝 풀어보고 넘어가 보자. 17번이요? 아니요. 이 프린트 22페이지에 보기 1번, 보기 2번 있을 겁니다. 맨 앞 페이지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기 1번, 보기 2번 보이시죠? 답 그- 있는 거예요. 예, 그 두 문제만 한번 연습해보고 넘어가자고. 이거는 중요하고 알고 전에 예제 13번 내가 건너 떴거든요. 딱 예제 13번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책이랑 프린트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새롭게 정의된 집합 연산
새롭게 정의된 집합 뭐시기라 써 있죠? 새롭게 정의된 연산. 이제 13이라 그랬어요. 맞죠? 네. 예, 예.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요 표현 자체는 사실상 교과서에 실린 표현은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있는 표현도 아니긴 하지만 안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을 꼭 해야 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일단은 요 대칭 차집합 자체를 어떤 연산으로 그 기호로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가운데 기호는 여러분들이 그냥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붙여도 상관없긴 하거든. 근데 일반적으로는 세모나 이렇게 별이라고 해서 별일 때는 A 스타 B라고 읽기도 해요. 그리고 세모일 때는 뭐 A 트라이앵글 B 정도로 읽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건 솔직히 필요가 없고요. 일단 요 A랑 B를 세모한다라고 하는 연산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쓸게요. A차 B와 B차 A의 합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죠? A와 B의 A와 B 합. 순수 A와 순수 B의 합이니까 이런 그림이 돼요. 그렇죠. 옳지. 좋은 표현인 게 이런 표현도 되고 A 합 B에서 그렇죠. A 교 B를 차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증명할 수 있나요? 그냥 아, 증명이 아니라 이렇게 정의하자라는 거야. 뭐 이런 연산을 이따위 기호를 써서 표현해보자라고 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제 뭐 여러 연산을 이렇게 정의하자, 아니면 여러 연산을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대칭 차집합 문제구나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지.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고 유명한 이유는 성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너네들이 딱 어려워하기 좋은 표현일 거기 때문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뇌절이거든. 이거 보시면 차 보이잖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교? A, B의 여집 라고도 바꿀 수 있고, 이거 드모르간 뿌려서 A 합 B, B는 교집합 A 여집합 합 B 여집합 옳지. 이렇게로도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어차피 이거나 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표현은 별로 중요하진 않고, 이렇게 표현 나왔을 때 쫄지 마시고 뭐 이거 적당히 돌리면 대칭 차집합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항상 이렇게 표현돼 주기 때문에 여러 연산 자체는 외우실 필요도 없고, 자, 그 프린트 보면은 3번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대칭 차집합의 성질 그렇게 몇 개 있죠? 1번부터 8번까지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이건 외워야 되나요? 그거를 외운다기보단 여러분들이 지금 알구전 책에 아까 몇 페이지였더라? 62페이지 그 해설 밑에 살짝 공간 좀 있죠? 거기에 옮겨 적자. 1번부터 8번까지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옮겨 적어요. 그리고 9번 정도 하나 더 쓸 거거든. 9번 쓸 공간 좀 남겨줘요. 네, 이 세모가 n번 나오는 상황인데 그 연산의 개수가 짝수개일 때는 홀수개일 때에 따라서 결과가 저렇게 정리가 돼요. 뭐 물론 이제 거기 있는 성질들 몇 개 정도는 한번 같이 증명해 보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이거 증명하는 거 꽤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9번부터 먼저 보시면 이 같은 연산, 서로 같은 집합을 한 번 연산하면 결국은 공집합이 나오고요. 그걸 또 한 번 하면은 다시 A로 돌아오고, 또 한 번 하면 공집합으로 돌아와서 얘는 결국 공 아니면 본인으로 돌아오는 그런 연산을 갖고 있죠. 연산의 개수가 짝수번일 때는 뭐로 튀어나온다? A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렇게 짝수번이라서 A로 돌아오는 느낌으로 인지하시면 돼요. n이 홀수라면은 공집합으로 돌아오게 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거기 나와 있는 3번, 4번, 5번, 6번, 7번 정도는 한번 증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명은 내가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시기만 하면 돼요. 자, 갈까? 네. 해볼까? 준비됐냐? 자, 대칭 차집합의 정의는 보통 위에 거 아니면 아래 거로 많이 쓰긴 하는데, 왜 굳이 똑같은 집합을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냐라고 한다면, 너네들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표현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따라 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위에 있는 표현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기에 쉬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에 있는 표현은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표현하기 쉬운 표현이다 라고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솔직히 당연히 똑같죠. 네, 순수 A랑 순수 B 모아놓은 거나 전체에서 교집합 뺀 거나 똑같은 표현일 거기 때문에 뭐 용법이 다르게 하겠지만, 이 각각의 내용들을 증명할 때는 그냥 적당하게 쓰고 싶은 거 한번 써보도록 할게. 자, A랑 이 공집합을 대칭 차집합을 하고 싶어요. 대차라고 이제 줄여서 말할게요. 자, 이거 어떻게 표현되죠? 이거대로 할까? A 차집합 공집합 A차 공합 합 B 공차 A가 되겠죠. 네, 생각.
A에서 공을 빼도 그냥 A인 건 당연해. 공에서 A를 뺄 순 없기 때문에 공이 나오죠. Right? 그래서 A랑 공의 합이라서 그렇지. 본인이 나오는 거 우리 방금 확인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1번과 2번은 그냥 스무스하게 얘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대칭 차집합은 교환과 결합이 그냥 무난하게 성립하는 꽤나 괜찮은 연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순서 상관없고 뭐부터 연산해도 상관없다. 받아들였다면 두 번째로 넘어가자. 뭐지? A랑 A의 연산. 오케이. 지금 그럼 이거죠. 이거 당연히 A차 A와 A차 A의 합일 거예요. 공집합과 공집합의 그쵸? 공합 공이라서 공이 될 수밖에 없다. 무난하게 증명 끝. 세 번째. 이번에는 A랑 B의 연산이 결국 뭐가 된다면? 공집합이 된다면? A는 B. 그치. 이거 어때요? 이건 당연한 것 같은데. 왜냐면 실제로 이게 A차 B와 B차 A의 합이잖아? 근데 생각해봐요. 이게 결국 공집합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도 뭐일 수밖에 없고 그렇지. 얘도 이거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두 집합 중에서 뭔가 하나라도 살아남아 있다면 그 결과를 합한 게 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고 뭐 약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은 A랑 B가 둘 다 몇이다? 0이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뉘앙스로 받아들이면 나쁘지 않아요. 어찌됐든 간에 얘에서 얘를 빼도 공이고 얘에서 얘를 빼도 공이면은 걔는 그치 A집합과 B집합이 완벽하게 똑같은 편이랑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죠. 얘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서로 간에 대칭 차집합을 한 결과가 공집합이다. A집합과 B집합은 무조건 뭐하다? 같다. 얘만 좀 외우자. 얘만. 그리고요. A와 A열을 대칭 차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A 마이너스. 이거는 그치 아래 걸로 한번 해볼게요. A 합 A 여에서 A 교 A 열을 차할게요. 근데 A와 반대 부분 합하면 그치 전체가 되고요. 얘는 공이 될 거라서 옳지. 이 정도로 무난하게. 괜찮냐? 진짜 데이터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다 나오네요. 위에 거로 해도 되고 아래 거로 해도 되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5번. 이번에는 A랑 뭐야? 전체인가요? 전체 집합. 네, A랑 전체. 세모는 뭐라고 불러요? 연산이 뭐 A 연산 뭐 전체 뭐 연산이라고 그냥 말해도 되고요. 보통 그래서 알고전에서는 이렇게 스타로 표현하거든요. 이거 별이니까. A 스타 B 뭐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있어 보이고 뭐 나쁘지 않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A 합 전체에서 A 교 전체를 뺍시다. 근데 A랑 전체 합은 당연히 전체가 될 거고 A랑 전체 교는 A만 살아남겠죠. 뺀 거니까 뭐가 돼요? 그렇지. A 여집합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거야. 보면 진짜 간단한데. 이런 거 하나하나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것도 생각보다 쓸만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증명하진 않고 이게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냐면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서 A가 많냐 B가 많냐? A가 많아. B가 적지. A끼리 먼저 하면 적은 게 나온다라고 알고 있으면 편해요. 그럼 저게 3개가 나오고 2개가 나오는 그냥 B가 적은 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 공집합이랑 B의 연산을 더하는 그쵸. 이거 뭐 굳이 증명한다면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B 연산 A 연산 A라고 해도 되고 A 연산 A가 뭐로 나오니까? 공으로 나오기 때문에 B 연산 공이 되는데 어버랑 공집합이 연산하면 항상 본인이 나오는 거를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그 정도로 다 말이야. 근데 A가 홀수계면 어떻게 돼요? B가 짝수되고 그럼 B가 공집합이 되고 A가 하나 남으니까 A가 나오고 뭐 그 이제 그런 식의 상황에 따르면 이제 또 따로 정리해서 하시면 될 거고. 근데 이렇게라도 많이 물어보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힘줘서 얘기하냐면은 딱 알고전 스텝 2 문제 중에서 72페이지에 27번 볼래요? 근데 저거 C로 뭐 등호를 갔으면 지금 여기서는 A랑 B의 동글뱅이 연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렇게 정의되는데 그거 뚫어져라 잘 보시면 결국 뭐겠어요? 대칭차집합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A 합 B에서 A 교 B의 여의 교집합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A 동글뱅이 B 동글뱅이 A의 원소의 개수는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다르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원소의 개수 문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할 거고요. 아직 안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27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A 동글뱅이 B 동글뱅이 A냐? 맞죠? A랑 B랑 똑같은 게 아니라 원소의 개수 똑같은 거예요. 이 연산이 결국은 누구로 나온다고? B로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지금 똑같은 연산인데 B 개수가 하나 적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원소의 개수 이제 구하는 방법만 안다면. 뭐 그거는 이따가 뭐 풀어보시고 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다시 프린트로 돌아올게요. 44페이지, 45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풀 차례가 됐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 예제 문제가 있고 아래에 유제 문제가 3개가 있어요. 근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당연히 어려워지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44페이지에 총 4문제, 45페이지에는 총 4문제, 그거 다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이제 실질적인 느낌의 문제겠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결합니다. 근데 그 대칭차집합 부분에 누구랑 누가 있다는 거야? 0과 1이 있다는 거야. 근데 A집합과 B집합을 뚫어져라 잘 보면은 일단 A집합과 B집합에 확실하게 누가 있죠? 3이라는 원소가 교집합으로 있죠. 그러면 3은 일단 저기 있을 거고 남은 저 마이너스 A 더하기 2나 A제곱 마이너스 2 중에서 분명히 0, 1 비스무리한 게 있을 건데 B집합에 그 숫자 2 있죠? 그 숫자 2는 여기에 있어야겠니? 여기 있어야겠니? 그렇지. 그 생각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 순수 A랑 순수 B 파트에는 2가 존재하지 않는다라 그랬으니까. 그럼으로써 이 둘 중 한 놈이 누구인 게 2인 것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케이스 분류해서 진행하는 거지. 이게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A가 2면 뒤쪽이 1이랑 앞쪽이 0이랑 돼서 A가 0이 될 거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결과 나오면은 세로 고침해서 문제 해결하면 되거든. A집합 만약에 스몰 a가 0이면은 얘는 결국 A집합이 마이너스 2랑 3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B집합은 마이너스 1, 2, 3 이라서 A집합과 B집합 순수하게 있는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텐데 그러면 문제 조건에 만족하지가 않을 거니까 얘는 기가. 그래서 이제 A제곱 마이너스 2가 몇인 경우? 2가 되는 상황이고 A제곱이 4다 보니까 A는 뿔마이가 돼요. 또 여기서 또 열받지만 케이스 분류를 또 하셔야 돼. A가 2라면요. A집합과 B집합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 A집합은 3, 0, 2 나와요. 0, 2, 3이겠죠? 그래서 1, 2, 3이겠죠. 그런가요? 0, 2, 3이 아니라 A가 2니까 4 빼기 그러네요. 2였네. 제 얘기라. 0, 2, 3이에요. 0, 2, 3. 쏘리. 0, 2, 3. B가 1, 2, 3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이러면 상황 충분히 만족합니다. 0과 1. 순수 A에 0 있고 여기에 1 있으면 되니까. 얘 not bad. 물론 얘가 답이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마이너스 2인 것도 해봐야 돼요. A집합과 B집합. 마이너스 2라면은 2, 3이요. 마이너스 4, 2. 아니다. 2, 3, 4겠네요. 네. 그리고 B집합은 마이너스 3, 2, 3. 네, 2랑 마3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얘는 땡. 와. 그래서 실제로 가능한 건 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A 원소의 확인이 0과 2가 3은 오. 네, 쉽지 않죠. 이런 거 하셔야 돼,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보면 알겠지만 사실 대칭차집합이라고 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대칭차집합 앞에서 했던 그 성질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 계산이라든가 그런 걸 끝까지 마무리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괜찮은 거 맞나? 일단 넘어가도 됩니까? 약수배수 집합에 대한 표현은 거기 프린트에 43페이지에 뭐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솔직히 거기를 읽어보면 더 이해하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아. 막 M, N, L 막 2절 나와가지고 되게 여러분 헷갈리게 할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프린트는 46페이지로 그냥 바로 보시고요. 문제나 보자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만 아시면 돼요. 실제로 그린에서도 배수집합과 약수집합 관련된 문제 유형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그리고 그냥 가볍게 들어보시고 이해만 하면 장땡입니다. AK라고 해서 저 K가 이제 오른쪽 아래 첨자로 적혀 있거든요. 그게 이제 K라는 숫자의 배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 보시면 돼. 예를 들어 A3라고 하는 건
3, 6, 9, 12, 15 그런 숫자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나쁘지 않지? 자, 예를 들어서 A6랑 A3 간의 집합 사이 서로 관계를 비교해보자. A6는 6의 배수 모아놓은 것들일 거고 A3는 3의 배수 모아놓은 걸 거예요. 누가 더 넓어요? A3가 A3가 더 넓게 A6를 완벽하게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겠지? A3죠. 그도 그럴 게 6은 3의 뭐일 거니까? 배수일 거니까. 그러면요 6랑 3를 합집합하면 누가 살아남아요? 그치, 3가 살아남고 교집합에서는 6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배수집합 사이에서 서로 간에 긴밀한 관련성이 있을 때, 서로 간에 포함관계가 있을 때는 합집합과 교집합의 연산이 결국은 누군가든 의미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A5랑 A2를 한번 비교해보자. 5의 배수랑 2의 배수는 서로 간의 포함관계는 딱히 존재하진 않을 거야. 누가 누구를 이긴다라 말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겠죠. 그랬을 때는요, 잘 들어. 5의 배수랑 2의 배수를 싹 다 끌어모은 게 의미가 있냐? 뭐 2, 4, 6, 8, 10, 12 하고 있는 그 원소들이랑 5, 10, 15, 20 하는 거 다 끌어모아 봤자 의미가 없는. 그치, 의미가 존재하지 않아. 집합은 좀 의미가 있고. 그렇죠. 이게 의미가 있어요. 10의 배수들만 다 모여져 있는 거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최소. 옳지. 공배수 중에서 최소 공배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저거는 따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냥 A5에 6과 3의 최소 공배수가 몇이니까요? 이거요? 그냥 A. 이거는 딱히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알고 있는 게 편해요. 다시 배수집합에선 서로 간의 관련성이 없는 친구들은 합집합을 하는 게 의미가 딱히 존재하지 않아. 누가 의미가 있어요? 교집합의 의미가 있겠죠. 물론 서로 간의 관련성이 있을 때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자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A4랑 A3의 A6 이 교집합 뭐일 것 같아요? A2의 그치,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거 우리는 12의 배수라고도 표현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A12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특별한 개념도 아니고 따로 외워야 할 필요도 없는, 뭐 당연히 그렇겠구나. 여러분들이 배수나 약수, 최대공약수나 최소공배수 같은 그런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중학교 1학년 나왔죠. 그럼 다 알고 있을 거니까. 오케이. 자, 이번엔 약수로 갑시다. BK라고 하는 집합을 K 약수 집합이라고 할게요. B2는 2의 약수니까 1, 2만 있겠네요. 물론 당연히 양의 약수만 포함하는 걸로. B4는 1, 2, 4가 있을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그쵸, B4가 이겼죠. 이럴 땐 2랑 4 합하면 누가 이기고요? 4가 이기고요. B2랑 B4의 교집합은 B2가 될 거야. 여기랑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좀 반대로 될까? 그렇죠. 이게 배수집합에서는 6과 3의 합이 결국은 3이 됐고요. 6과 3의 교가 6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2랑 4의 합이 4가 되고요. 2랑 4의 교가 2가 됐어요. 작아졌잖아. 큰 놈 작은 놈 했을 때 여기는 큰 놈이 되고 여기는 큰 놈 작은 놈 했을 때 작은 놈이 되니까 뭐 그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4의 약수랑 6의 약수, 여기는 1, 2, 4가 있고 여기는 1, 2, 3, 6 있죠. 서로 간의 포함관계는 딱히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B4랑 B6는 합하면 뭐가 돼요? 1, 2, 3, 4 잠시만요. 1, 2, 3, 4, 6이요.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B2랑 B6는 합하면 뭐가 되냐면 아니지. 최대 공약수. 1, 2, 4랑 1, 2, 3, 6의 교집합은 1, 2만 있고 우린 그걸 그렇죠. B2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이 2는 최대 공약수를 의미하고 있네요. 4랑 6에. 여기서는 5랑 2의 최소 공배수가 될 거고. 배수집합이니까 배수집합이니까 최소 공배수가 되고 약수집합이니까 최대 공약수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특별하게 외울 필요도 없고. 연습이나 한번 해보자고. 자, 여기 전체 집합은 A보다 100가지가 있습니다. AK는 K 배수집합이라고 할게요. A2 교 A3 합 A4. 이게 결국 뭐로 정리되는가. 그리고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건 N은 나중에 묻히고. 아니 A3랑 A4가 아무런 관계 없잖아요. 그래요. 배수집합에서 3집합과 4집합의 합집합은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케이, 그게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중요한 생각이에요. A6와 A8의 합집합. 일단 천천히 씁시다. A2교 A3와 A2교 A4의 합으로 될 거고요. 2의 배수인 동시에 3의 배수인 걸 우리는 6의 배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할 거고, 2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거는 그쵸, 4의 배수가 되겠죠. 이렇게 합하면 되겠네요. 물론 이거는 실제로 합하면 딱히 의미는 없지만 이대로 끝인 거예요? 우리는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아직 원소의 개수 제대로 배우지 않았지만 그냥 생각해봐. 6의 배수 여기서 몇 개 있어요? 16개. 16개 맞나? 네. 맞죠? 4의 배수 몇 개 있어요? 24개, 아니 25개. 근데 그 중에 오버카운팅 겹친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8개를 빼시면 그쵸? 6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게 누구니까? 12의 배수가 될 거니까 12의 배수는 몇 개죠? 8개. 33. 이렇게 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배수집합과 약수집합은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고 보고요. 자, 아무튼 여기서부터는 네, 되게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되고요. 일단 내가 칠판에 쓴 요 두 문제는 그 63페이지 알고전에 있는 예제 14번, 1번과 2번을 네, 그냥 표현한 건데 이 문제는 내가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프린트에 있는 원소의 개수 문제를 네, 제대로 잘 해결하는 거를 목표로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크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봐봐. 당연히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은 유한집합이야, 무한집합이야? 유한집합이죠. 무한집합의 세계에서는 원소의 개수 자체를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집합은 다루지 않을 거고, 그래서 그 단원의 이름도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나와 있는 게 당연한 이유겠다. 전체 집합이 있고요. A집합, B집합, 그리고 공통부분, 이 쩌리 파트, 이 정도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 색칠되어 있는 이 노란색에 A라고 써 있는 건 A라는 원소가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순수 A 파트의 원소의 개수가 A개다 라고 받아들여 주세요. 순수 B 파트에는 B개가 있고요. 그 집합엔 C개가 있고 나머지 쩌리엔 D개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는 몇 개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 전체 집합이요.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그치? 이거 당연하게 들리면 정상이야. 괜찮지? NA는 뭐라고 말할래? A 플러스 C. 좋은 생각이고요.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B 플러스 C라고 쓸게요. 오케이. 자, A교 B는 C개라고 말해도 돼요. 자, 주요 포인트는 여기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일단 얘랑 다 더한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NA랑 MB를 더한 거에서 마이너스 교집합. A 교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것도 괜찮을 거야. 실제로 한번 해보자고. 얘 A 더하기 C라며. 얘 B 더하기 C죠. 그러면 중간에 지금 C가 두 번 더해졌지. 오버카운팅이 됐어. 그래서 나중에 C를 하나 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로 맞추자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게 공식이래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공식이겠냐? 그냥 생각해보면 당연하다라고 느껴지면 될 거고, 다만 뭐 공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이런 문제를 풀 때 써먹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외워두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뭐 두 개를 더한 거에서 공통부분을 제거하자. 사실상 이것도 경우의 수 문제라고 생각해도 나쁘지 않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확률과 통계를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확률의 세계에서도 이게 고지고대로 통용이 됩니다.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에서 둘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뺀다라는 느낌으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의 계산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문제 있지 않나? 막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총 개수의 합은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4의 배수가 나올 확률, 6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바꾸면은 또 그 문제가 될 거고. 예, 그런 느낌이에요. 네,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요, 만약에 A랑 B가 서로 소일 수도 있죠. 상황상. 그럼 C가 이런 그렇죠. 그러면 C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다 보니까 그땐 A 합 B의 원소의 개수는 그냥 둘이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더하기만 하면 땡이다 라고 해서 따로 정리할 필요 없이 당연하게 느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반대로 NA랑 MB를 더한 게 A 합 B의 원소의 개수랑 같다는 그 표현 자체가 의미하는 거 뭐겠어요? A집합과 B집합이 서로 소겠구나 라는 걸로 받아들여도 괜찮다고 봐. 설명 끝. 이 정도면. 근데 일단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작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뭘 그린다?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그려요. 무조건. 이거 그냥 방법 하나로 그냥 고정합시다. 다시 원소의 개수 물어보는 문제는 일단 믿고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나 하자고. 자, 여기 가자. 알구전 63페이지에 있는 예제 문제. 뭐 그냥 칠판 보셔도 됩니다. 전체 원소의 개수는 50개고요. A여 교 B여는 8개, 그리고 A교 B는 3개, A여 교 B가 15개래요. NA랑 NB가 얼마인가 물어보는 문제야. 자, 일단 이렇게 그림 그린 다음에 각각의 빈칸에 숫자 채워낼 거란 말이지. 근데 A, B, C, D라고 해도 되는데 이미 힌트는 무진장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가장 먼저 채우고 싶은 부분은 어디라고 봐요? C. 옳지. 즉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먼저 채우는 게 이득이라고 봐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보이나? 얘가 의미하는 거 뭐죠? B 마이너스.
그쵸. 순수 B 파트. B차 A를 설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순수 B에 몇 개 있대요? 15개 있다라 그랬으니까 일단 NB가 얼마인 게? 18인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얘 뭐임? A와 B의 합집합의 그쵸. 드모르간 쓰시면 A 합 B의 전체 여가 될 거고, 아, 이 쩌리 파트에 8개가 있구나. 전체가 50개래. 근데 쩌리에 8개 있으면 여기 합한 게 42개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가시면은 48에서 18 빼면 얼마죠? 아, 미안해. 42에서 18 빼면은 24 맞아? 네, 그러면 순수 A에 24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 NA는 얼마 하면 된다? 27이면 되겠죠. 따라 그리고 MB는 18이면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쿨하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쉬워요. 여기는 뭐 계산놀이 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자,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읽어볼게. 40명의 학생에게 수학 시간에 두 문제를 풀게 하였대요. 1번 문제를 푼 학생은 20명이고요. 2번 문제를 푼 학생은 30명이면서 두 문제를 둘 다 못 푼 놈들은 5명이라고 할 때 두 문제를 둘 다 푼 학생이 몇 명이냐로 물어봤어요. 그렇게 선생님이 지금 그렇게 물어본 문제를 난 이렇게 집합으로 쓴 것 같아.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활용이래요. 근데 뭐- 이런 거 굳이 시간 안 쓰고 그냥 머릿속으로 해서 아무튼 뭐 답만 나면 장땡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당연히 이 문제는 완전 초 울트라 예제급이니까 그냥 하면 되지만 이런 문제가 나올 리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진짜요? 아, 연습하는 거죠, 연습. 뭐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는데 당연히 이거보다 어렵겠지. 뭐 아무튼 자, 진행하자고. 자, 전체 집합은 40개 NA, MB 썼고, 자, 거기서 두 문제를 둘 다 못 푼 학생이라고 한 거를 A 여, 교, B 여라고 썼는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내가 A 집합을 1번 문제를 풀었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A 여가 의미하는 건 1번 문제를 못 푼 친구들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야. 마찬가지로 2번 문제를 푼 친구를 B로 잡았으니까 2번 문제를 못 푼 친구들은 B 여가 맞겠죠. 1번도 못 풀었으면서 B도 못 풀었, 2번도 못 풀었으니까 이렇게 연결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A 합 B의 여집합의 그렇죠. 아무것도 못 풀었으니까 너네들은 그냥 이 쩌리 파트로 넘어가라.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거고. 그런 다음에 자, 전체가 40개라면은 여기 A 합 B는 몇 개인 게 맞아요? 35명인 게 맞죠. 근데 35명인데 NA랑 MB는 제 합해서 실제로 몇인 거야? 50인 거야. 자, 그럼 이거 한번 써보자고. 20 더하기 30에서 A 교 B의 원소의 개수를 뺀 게 몇 개가 될 거니까? 35이 돼야 할 거니까 그린 얘가 그렇죠. 15명이 실제로 두 문제를 둘 다 풀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15, 20, 그럼 순수 A는 몇 명일 거고요? 5명, 그쵸. 순수 A는 5명이 되야만 얘랑 얘 합해서 20 딱 매칭이 될 거고, 그리고 순수 B는 15명이 되는 거니까 합해서 30명 매치되면은 실제로 다 합하면은 35인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딱 상황 끝.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두 문제 다 푼 친구들은 15명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원소의 개수 물어보는 문제는 이 정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깔끔하고 계산 실수도 덜 합니다. 암산으로 하는 거 좋긴 좋아요. 근데 나보다 잘할 자신 있으면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저보다 잘할 자신 없으면은 깝죽대지 마시고 벤 다이어그램 그린 다음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제발 좀. 네. 이거 안 그리고 암산으로 하다 틀리지나 마시고 네, 그리고 나면은 틀릴 리가 없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어디를 연습하시냐면요. 프린트로 갈 거예요. 알고자 하는 숙제를 해보시고요. 49페이지, 50페이지 그리고 52페이지, 53페이지 그렇게 4쪽 한번 해보세요. 아까 프린트에서 어디냐 51페이지를 건너 떴거든요. 51페이지에 있는 설명과 54페이지에 있는 문제 그냥 겸해서 할 거고, 딱 요 얘기랑 집합 집합 3개짜리 원소 개수 얘기를 해서 대부분 마무리를 한번 줘보자고. 와, 3시 반까지인가? 아, 시간. 이거 하고 또 하나 개념 더 얘기하면 딱 끝나거든요. 이게 2개 한 다음에 집합 원소의 합 얘기하면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얘기를 3교시 끝나기 전에 하고 싶거든요. 굳이 이거를 4교시까지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집중 잘 하셔야 돼. 최대한 빠르고 간결하게 얘기합시다. 자, 51페이지를 피지 말아요. 네, 피지 말고 그냥 여기나 봐. 거기 막 공식으로 나와 있는 뭐 막 부등식 나와 있는 뭔가 있는데 나도 살면서 이렇게 풀어본 적 없고요. 나 이렇게 배우지도 않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생각하면 돼. 우리 이거 달고 있는 거 장식 아니죠? 네, 뇌가 있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들어봐. 전체 집합은 30개래요. 그리고 A 집합이 20개, B 집합 원소 개수가 15개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특정하지 않았어요. 교집합 원소의 개수가 가장 클 때랑 가장 작을 때가 언제인가? 맥시멈, 미니멈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는데,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상황을 판단하시는 게 맞는데, 난 이 문제를 벤 다이어그램을 몇 개? 2개 그릴 거예요. 그쵸. 최대의 상황과 최소의 상황을 나눠서 그릴 건데, 완전히 꺾이는 거. 그러면 그게 최대인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림 A, B 그리기 전에 생각하자고. A 집합과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나왔지만 저 둘 중에 서로 교집합이 있는지 아니면 누가 누구를 잡아먹었는지는 아셈 모르셈? 모르는 상황이야 지금. 그러면 그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상황이라고 하는 건 A 집합과 B 집합이 실제로 많이 겹쳐져 있을수록 원소의 개수가 많겠다. 당연한 생각이죠. 가장 많이 겹치는 경우가 과연 언제일까를 고민해 봤을 때, 잡아먹으면 그렇죠. A 집합과 B 집합 중 누군가가 한 집합 안으로 쏙 들어가서 그 집합 자체가 교집합이 되는 상황이면 원소의 개수가 가장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이해됩니까? 네. 근데요, A 집합은 20개고 B 집합이 15개래. A가 B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A가 B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A 교 B가 그냥 고지롯대로 B가 된다면, 그리고 순수 A에 5개 있으면 얘랑 얘 합해서 20개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 20 있으니까 나머지 쩌리에 몇 개 있겠니? 10개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맥스가 되는,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맥스가 되는 요 상황은 삼키는 거. 얘가 일단 둘 중 하나가 먹고 있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 될 거고, 이게 15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반대로 최소가 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겹쳐지는 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최소가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최대한 많이 떨어져 있어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서로 소이면 무조건 이득이긴 하겠죠. 근데 서로 쏘면 30. 그렇죠. 여기가 20개고 여기 15개인데 전체 집합은 30개라서 서로 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 최소 요를 5개. 밖에다가 빼주고 최소 5개만 만나면 그거. 가장 타이트하게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지는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원소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서 여기에 몇 개가 있어야만? 여기에 5개가 있고, 여기 순수 A에 몇 개? 15개. 그리고 순수 B에 10개가 있으면 여기를 합해서 딱 전체 집합이 A 합 B로 매칭이 되는 경우, 여기야말로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 언제면서 가장 많이 겹쳐져 있는 상황이 언제인가, 그런 식으로 고민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지. 이거를 부등식 같은 느낌으로 해결하시는 거는 난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봐. 저거 그럼 아까 그 6번 그림이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여기가 없으면서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섬 같은 느낌이라 보시면 되겠지. 이렇게 받아들여 주자고. 그리고요, 이걸 조금 더 얘기하면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저 A랑 B의 개수가 같으면 저는 삼킬 수가 없지 않나요? A 집합과 B 집합이 일치할 수도 있죠. 근데 일치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사실 그렇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좋은 질문이고. 근데 보시면 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맥시멈인 상황과 이 바깥에 있는 부분, 이 숫자 보시고, 여기 보시고, 여기 실제로 몇 개죠? 0개죠. 어떤 느낌이에요? 빼면 물어볼까? 그쵸. 차이값이 일정한 게 느껴지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가 뭐 할수록 커질수록 여기도 작아지. 아니야. 커져. 여기가 차이값이 작을수록 여기도 작아져. 비례 관계인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교집합 원소의 개수가 맥시멈인 상황이랑 A 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맥시멈인 상황이 일치하는 상황이라고요. 마찬가지 반대의 상황인 거고. 이렇게 상황으로 보신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지, 부등식으로 하면은 졸라게 헷갈립니다. 여기는 집합 3개 나오죠? 그럼 여러분 머리 깨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등식으로 하는 거는 별로 좋진 않다. 문제를 풀게 하고 싶지만 시간이 살짝 애매하니까 집합 3개 나와 있는 것도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지금 내가 적은 요 문제는 알고전에 있는 예제 15번에 있는 문제를 다 적은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알고전 그 예제 15번은 펴보시면 되고요. 아까 집합 2개짜리 원소의 개수 구하는 것도 문제 푸는 방법을 뭐로 고정했죠?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걸로 고정했죠. 집합 3개짜리도 마찬가지야. 일단 집합 3개는 이 정도의 느낌으로 그리면 되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 빛의 삼원색이나 뭐 세계 삼원색 같은 거, 그런 거 봤으면은 딱 그 그림과 비슷한 느낌이라 보시는 게 맞을 거야. A 집합, B 집합, C 집합이 이 정도로 있으면서 여기는 정말 찐 순수 A, 찐 순수 B, 찐 순수 C가 될 거고, 여기는 A랑 B 공통부분만 있는 거, 여기는 B랑 C 공통부분, C랑 A 공통부분, 여기는 싹 다 겹치는 그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은 A, B, C, D, E, F, G 이런 느낌으로
저 부분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미지로 건 다음에 푸는 거 이렇게 고정할게. 이거 말고 다른 풀이 방법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요. NA는 어떻게 돼요? A요? A 플러스 B 플러스 A 플러스 C B 플러스 C 플러스 F요. 네, 약간 알파벳 순서 맞출게. NB는? A C 플러스 아니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G요. NC요. D 플러스 E 플러스 F 플러스 G인가? DEFG. DFG. 자, 이거를 싹 다 더하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A 플러스 EB 아니지. A 플러스 EB 플러스 C 플러스 ED 플러스 EF 플러스 EG. 좋은데 아, 삼- 어차피 A 하나, C 하나, E 하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B, DF는 다 몇 개씩? 그치, 두 개씩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G는 세 개 있거든요. 그래서 NA랑 NB랑 NC를 합하면 여기는 한 개씩 챙겨지는데 여기는 두 개, 여기는 지금 세 개 챙겨지죠. 근데 우리의 문제 목표가 뭐냐면 다 하나씩 챙겨줘요. 이 A 합, B 합, C를 구하고 싶어요. 그치? A, B, C, D, E, F, G를 다 합한 게 얼마냐를 구하고 싶은데 이걸 구하려면 NA랑 NB랑 NC까지 합할게요. 근데 이러면은 여기는 챙겨진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뭐가 겹쳐지냐면 마이너스 그치? 요 파트들이 지금 다 몇 번씩? 두 번씩 겹칠 거란 말이야. AB의 교집합, BC의 교집합, 아유, C 쓸 공간이 없네. A교 B, B교 C, C교 A. 그쵸? C교 A를 이렇게 다 한 번씩 빼요. 여기 한 번씩 빼면은 B 더하기 G 빠지고 D 더하기 G 빠지고 G 더하기 F 빠져가지고 B, D, F는 한 개로 매칭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미 3주 있었는데 여기에서 3주가 또 빠져요. G를 한번 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 해준다? 세 개. A교 B 교 C를 마지막으로 챙겨주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공식이래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보면은 사실상 당연하다. 얘랑 얘를 챙겨준 다음에 거기서 이거를 한 번씩 빼주고 마지막에 얘를 한 번 더 해주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어찌됐든 이런 세집합 원소개수 문제는 각각에 있는 개수들을 이렇게 A, B, C, D, E, F, G로 한 다음에 문제를 진행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게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바로 얘를 통해서 가보죠. 전체 300개, NA 100개, NB 120개, NC 130개래요. 그리고 A교, B교, C는 10개고요. 이 바깥 부분에 몇 개 있냐면 60개가 있대요. 자, 근데 봐봐요. 어차피 전체가 300개인데 여기가 60개면은 240개. 그치, A 합 B 합 C가 240개니까 아싸리 그냥 힌트를 바꿀게요. 여기가 60개일 경우 우리 문제 풀 때 별로 도움되는 정보가 아닐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문제의 의도가 뭐냐면 B, D, F 파트의 합이 얼마냐예요. 두 개만 있는 친구들, 순수하게 두 번만 겹치는 친구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아까 했던 거에 다시 똑같이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마찬가지로 얘도 교집합부터 먼저 챙길게요. 여기가 누구죠? 10이죠. 그러면 자, NA는 여기를 다 뭐로 바꾸면 돼요? 10으로 바꾸면 되죠. 근데 얘가 얼마래? 100이래. 얘가 120이고 얘가 130이래요. 자, 그런 다음 이거 한번 다 더해볼까? A 플러스 C 플러스 E 플러스 A, C, E 한 번씩, 그리고 E 곱하기 B 플러스 D 플러스 F는 플러스 30은 까지 해야만 짝짝짝 다 더한 게 되겠죠. 350, 옳지. 자, 이 350은 30 바로 빠져가지고 여기 몇이라고 하면 될까? 320으로 만들게. 자,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 계산이라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챙겼어요. 이게 의미하는 거 뭐죠? A 하나, B 하나, C 하나, D 하나, E 하나, F 하나, G 하나까지 더한 거라고 보시는 게 맞겠지. 그래서 순서 맞췄을게. A, C, E랑 B, D, F까지 한 다음에 10을 더한 게 240이라서 얘가 그렇지. 얘가 230이야. 여기서 그대로 빼는 순간 에이스는 이렇게 사라지게 될 거고 BDF가 한 개씩 남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90이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이렇게 푸는 걸로 계속 강조합니다. 고정이고 다르게 풀려고 할 생각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거 이렇게만 돼요. 문제 자체도. 옛날에는 이것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지금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정도만 우리는 잘 하시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어디를 연습해 보시냐면요. 아까 보기 문제에서 건너뛰었던 문제 있죠? 보기 2번이었나? 49페이지? 49페이지 보기 2번이랑 51페이지에 있는 보기 두 문제 있죠? 일단 그 세 개만 해보고 다 되신 분은 47페이지로 돌아오시면 돼요. 50페이지 2번이랑 미안해. 49페이지 2번이랑 51페이지 7, 8번. 어쨌든 오늘 이제 요 설명을 마지막으로 집합은 알구전이나 그린이나 끝까지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면 돼요. 알구전 72페이지에 29번 볼래요? 거의 마지막 문제. 스텝 2 끝자락에 있는 문제고요. 별표. 어렵나요? 아니면 중요해서 저희가 중요해서 별표고요. 결과는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밑에다가 이렇게 빨간 박스 지금 적혀져 있는 거 있죠? 이거 일단 적어두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일단 SA 합 B, 즉 A 합집합 B의 원소의 합은 A 합과 B 합에서 A 교비의 합을 뺀다. 마치 바로 직전에 원소의 개수 구한 거랑 똑같은 식이죠. N이 S로 바뀌었을 뿐 증명은 안 할 거고요. 이건 그냥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S라는 것이요. 그 원소의 합이라는 게 원소의 개수의 합이 아니라 그냥 원소 자체. 그 안에 있는 원소들의 합이고요. 그 안에 있는 원소들이 일반적으로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을 때라고 가정할게요. 일반적으로 자연수긴 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N 그 원소의 개수 얘기할 때도 얘기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한 거예요. 아까 썼던 식을 다시 한번 쓰는 겁니다. NA 더하기 NB에서 A 교비를 빼는 거죠. 이 친구를 왼쪽으로 이항하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요. A 합 B의 원소의 합과 A 교비의 원소의 합은 결국 누구랑 동일하냐면 NA와 NB 원소의 합과 똑같다 라는 이런 식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얘입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합과 교집합의 원소의 합이 결국은 A 원소 합과 B 원소 합과 같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그 문제. 19번 답 그냥 나오네요. 네, A 원소 합과 B 원소의 합은 결국 합집합 원소들 싹 다 합한 거랑 교집합 원소 싹 다 합한 거니까 정답 내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45.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답은 일단 내고, 자 일단 그 문제는 여러분 해결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마무리하면 좋겠죠? 안 됩니다. 자, A 합집합 B는 1, 2, 3, 4, 5, 6, A 교비는 3, 6이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SA랑 SB의 합을 이거 합과 이거 합으로 대체해서 생각해도 나쁘지 않겠네. 이거 다 합하면 얼마? 21 9이어서 30 나옵니다. 그쵸? SA 합 B가 이게 21이고요. 7이 3번 있으니까. 그리고 SA 교비는 9가 되는 거라서 이거의 합이 일단 얼마가 된다? 30이 돼요. 자, 근데 나는 이걸 토대로 더 물어보고 싶어요. 요 SA랑 SB의 합은 30으로 일정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SA랑 SB의 합이 30이라고 해서 얘랑 얘가 정확히 몇몇인지는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거야.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3, 6이라고 해도 다른 것들이 겹칠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얘랑 얘의 곱의 최대값이 얼마일까요? 곱의 최대값이라 했어요. 15, 15인 경우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되는데. 15, 15.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조만간에 이제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부등식 파트 할 때 얘기할 거거든요. 네,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분명히 밸런스가 완벽하게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30이잖아요. 합이 30이려면 15, 15로 딱 절반 갈라치기 할 때 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단 이 답은 225가 될 거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 값도 양수일 거고 이 값도 양수일 거야. 그러면 SA를 만약에 내가 X로 둔다면 얘는 30-X가 돼서 이 둘의 곱은 X와 30-X의 곱, 이차 함수의 최대값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맞아요. 전개하고 완전 제곱식 하다 보면은 마이너스에 X 빼기 15의 제곱 더하기 225 이렇게 되는 거라서 X가 15일 때 최대값 225를 찍는다 라고 해주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긴 하죠. 자, 그럼 하나 더. 자, 잘 들어. 만약에요 잘 조용히 해. A 교비가 2, 6이면요 여기가 몇이 되냐면 31 여기가 28 8이 돼요.
그러면 이건 29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땐 최대가 얼마일까요? 14.5인데 만약에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보시다시피 다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15, 원소의 합이 소수값이 나올 리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밸런스를 잡을 상황이 아닌 거죠. 15, 13도 것 같이 생겼네. 그래도 돼요? 근데 함부로? 15, 14가 되면은 뭐 16, 13 같은 건 안 됩니까? 그들 2 모자라요. 점점 차이가 커질수록 더 고백 값이 이거 작아질 수밖에 없어서 밸런스를 맞추면 X 마이너스 그런 것들이 바로 이해가 된다면, 그러니까 15 곱하기 14랑 16 곱하기 13 중에서 얘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알고 있다면, 실제로 머릿속에 보인다면 그대로 그냥 느끼셔도 나쁘진 않겠죠. 그리고 아까 이 참수대로 한다면은 실제로 이거 전개한 다음에 하다 보면 이제 x가 이제 말 그대로 14.5에서 최대값에 갔는데 14.5는 x값이 될 수 없으니까 그 근방에 있는 가장 가까운 정수값 14, 5, 15 중에서 아무거나 그냥 여기를 14라고 하면 여기는 15가 될 거고 여기를 15라고 하면 여기 14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해결해 주시는 게 맞긴 해. 이런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굿. 나쁘지 않네요. 자, A집합과 B집합은 둘 다 정수집합의 부분집합이래요. 다 그러니까 A집합과 B집합은 정수로만 이루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A집합에 이렇게 4개의 뭔지 모르는 원소가 있대요. 자, 그리고 B집합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표현을 했어요. X 더하기 K들의 모임인데 이 X라는 거는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에서 따온 거야. 이 말을 뭐로 들어야 되냐면요. A 플러스 K, B 플러스 K, C 플러스 K, D 플러스 K를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굿.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얘를 이렇게 조건 대시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둘 다 똑같은 표현인 거를 인지했으면 좋겠어. 자, A집합과 B집합이 표현이 됐긴 한데 이 상황에서 A집합과 B집합의 공통의 원소가 2랑 5가 확실하게 있대. 그리고 SA 나와 있고 SA 합비 나왔을 때 K 값이 얼마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대표적으로 이 원소의 합 물어보는 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 중에 속하는 문제거든요. 자, 천천히 한번 진행하자고. 일단 SA라고 하는 거는 결국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얼마다? 8이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될 거고, 얘가 의미하는 거는 SA 교비가 얼마다? 7인 거죠. 2랑 5의 합이니까. 그리고 우린 아까 뭘 배웠냐면은 얘랑 얘의 합이 얘 더하기 SB랑 똑같다 라고 하는 거 배웠어요. 그렇죠. 7과 21의 합이 28인데 얘가 8이니까 그래서 SB가 얼마다? 20인데 SB는 얘 합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에다가 그렇죠. 4K까지 해서 얘가 20이래. 근데 얘가 방금 몇이라 그랬습니까? 8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12가 되면 될 거고 K 값이 3이구나 라고 해서 정답 내는 건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 개념을 모르고 진행하면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당연하죠. 이건 외워라. 외우지 않으면 죽일 거야. 이거 내가 발표를 3개까지 친 이유가 있어요.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미안하게도 딱 하나만 더. 지금 이 문제가 좀 잘못된 게 있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오류가 있어요. K값을 구하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것까지도 물어봐. A집합의 원소랑 B집합의 원소까지 싹 다 완성하는 느낌까지 가볼게요. 아까 우리 K값 몇인 걸로 구했지? 3인 걸로 구했으니까 일단 믿고 가자고. 여기 3, 3, 3, 3이야. 근데요, 요거 교집합이 지금 누구랑 누가 있대? 2랑 5가 있다면 봐봐. 이 A, B, C, D라고 하는 건 요 A집합 안에 있는 그냥 원소 대명사 같은 표현이니까 우린 그냥 이 A를 2로 보고 B를 5라고 봐도 문제는 없어요. 뭐 딴 건 모르니까. 그러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2 더하기 3이고 5 더하기 3이라서 얘는 몇이 되냐면 5가 되고요. 얘는 8이 되죠.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요. 지금 이 나머지 2개 중에서 한 놈이 무조건 누가 돼야 돼? 숫자 2가 되어야만 하죠. 그래야만 B집합에 2가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놈을 2라고 잡으면 C가 얼마가 될 수밖에?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사실 정수집합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1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SA가 8이라며. 얘랑 합한 게 8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가 몇이 돼야 되면 2가 돼야 돼요. 근데 겹쳐. 이게 지금 이게 띠용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문제가 이상한 문제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건 문제를 만들다가 그러니까 이 문제 출제자는 이 K 값만 구하고 그런 거 딴 거 궁금하지 말고 K 값만 구하고 넘어가자 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죠. 이 문제가 지금 48페이지 프린트 48페이지에 그 예제 4번 위에 적혀 있는 4번 문제를 제가 풀어 드린 거예요.